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새 역사를 쓴 코스피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이준석 우리자산운용 상품 전략실 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을 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겠죠. 거기서 나온 말말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익이 안 나도 주가 조작은 안 된다. 원금을 몰수하겠다. 패가 망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강력한 발언까지 했고요. 또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전 지을 곳이 없다. 15년도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믹스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원전주의 변동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배우자 상속 공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좀 변동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실장님께서도 보셨던 것처럼 어제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 오후장만 하더라도 그 상승 흐름을 좀 이어왔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은 사실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던 많이 반영이 부분들인데, 됐죠. 예,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지수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양도세 기준을 한 50억 정도로 지금 딱 완화해 주는 거를 시장은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실망감은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10억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의 이제 금리 인하, 그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그로 인한 그 달러 약세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 순매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랠리가 오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하단을 좀 견고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대주주 완화와 관련해서 국회에 좀 넘기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살짝의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과 관련해서 이 혜택이 커진다면 시장에는 호재가 될지 궁금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언급되는 발언이죠. 찬바람 불 때 배당주를 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주에는 이 시기에 사서 보통은 이제 연말에 그 배당 수요가 몰릴 때 그때 이제 그쵸, 좀 네.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있고 배당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그 3억 이상 배당받는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38.5%로 되어 있는데 27.5%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제 대주주들이 배당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쏟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금융소득 과세 대상의 고액자산가분들이 이런 배당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되 향후에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국회에서 좀 논의를 더 해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향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3천을 넘어서 3,300까지 오기까지에는 당연히 정책적인 모멘텀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중요해질 텐데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라는 부담을 본격적으로 떠안기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세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미국의 PPI를 본다라고 그럴까요?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반영되는 부분은 좀 감지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공급하는 그 미국에서 수입되는 업체들의 물가가 그렇게 좀 많이 안 올랐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좀 저희가 걱정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시장 전체 위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관세에 대해서 이 부담을 갖는 업체가
수출업체, 우리나라로 치면 수출업체, 미국에는 수입업체,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는데 결국에는 필요한 것들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압기라던가 조선, 반도체 이렇게 초과 수요가 있는 섹터들은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세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라던가 뭐 다른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으로 보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종목 그다음에 섹터에 대해서 선별하는 부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PPI 미국 물가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밤에 또 CPI가 공개가 됩니다. 미국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세 차례다, 아니 네 차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9월 FOMC에서 25bp 인하를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연내에는 몇 차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5bp로 인하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에요. 네. 연내는 한 3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빅컷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25bp 인하를 하면서 향후의 기조 자체는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되 25bp를 인하를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준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연내 4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통화 정책의 방향이 완화 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그 FOMC의 네. 그런 이제 그 기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효과를 투자 심리 개선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재개하게 되면 한국은행 금통위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에 갇혔던 종목별 장세 또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힘이 좀 좋았는데 앞으로 하반기 중소형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형주 흐름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소형주보다는 중형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박스권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그 국면에서는 총 두 가지로 이제 중소형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그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위험 성향을 조금 더 그 투자자들이 감내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그 우리나라 플랫폼 기술력을 확보한 바이오테크들, 뭐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로 보면 최근에 반도체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가 연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 아래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실장님은 반도체 섹터의 강세 배경을 뭐라고 보시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그간의 투자자들의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이제 의심을 했었고 이제 초과 수요가 있지만은 이게 과연 사실이냐.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되게 좋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신하는 부분들이 네.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오라클이 향후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충격적으로 내놨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성장률이 이제 거의 한 100% 이상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그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에서 이제 낙수 효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거를 좀 인증을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이제 전망 자체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돌아와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10월 27일에 이제 GTC에서 루빈을 공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HBM4에 대한 사양을 좀 각각의 기업들에게 다르게 이제 스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삼성전자가 물량이 오히려 더 확보가 되고 마이크론이 좀 탈락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에 대한 기업들의
대해서 외국인들이 수요가 조금 더 수급이 더 몰리는 부분들이 나왔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지금 장표 보시면은 디램 업황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머더티로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위아래로 좀 파동을 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HBM이라는 스페셜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이제 커머더티 자체도 변동성이 낮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소부장의 시장을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체 칩 개발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투톱도 물론이지만 소부장단에 대한 관심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부장 안에서도 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소부장 안에서도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체 그 칩을 만드는 ASIC이 이제 점점 확대되는 그렇죠.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 포고핀을 만드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처럼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전체 사이클이 좋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스페셜티가 좋아지는 구간에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 소부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노공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파크 시스템즈, 이러한 특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ETF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 반도체 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연초 이후로 가장 수익률을 좀 좋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ETF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ETF도 좀 봐야 된다. 소부장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테스트 소켓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죠. 리노공업과 파크 시스템즈도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이밖에 실장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게 조선하고 이제 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리바운드를 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자재들이 너무나 좀 슈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일 것 같고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가 인하될 때 조금 더 베타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효성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주를 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통상 9월 시장이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다시피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졌었습니다. 9월 시장도 지금 벌써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9월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9월 달은 계절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달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빠지지 않고 약간 횡보 조정을 하고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추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어 포트폴리오인 변압기라던가 아니면은 전력기기, 그다음에 반도체, 이러한 시장의 코어 종목들은 일부 보유를 해서 가시면서 좀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FOMC 전후로 해서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부 현금을 가지고 조금 기존 주도주를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가는 방향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준석 우리자산운용 삼풍 전략실실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